옛날에 내가 이제 가장 언제쯤이냐 2014년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였던 것 같아. 2014년도 그때쯤에 강의할 때 갤럭시 탭이 가장 처음 나왔어. 아이패드도 그쯤에 이제 거의 첫 모델 그 전년도쯤 첫 모델 나오고 그럼 보통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따로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태블릿을 그때 처음 써보고 와 이거는 학원에서 무조건 이제 계속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면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했었는데 얘는 왜 안 나오니?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거의 학원 일을 하면서 가장 처음일 것 같아. 그 진짜 초창기에 태블릿이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태블릿 보급형 모델 들고 다니면서 2016년도쯤에 내가 막 이제 고3들 모의고사 거기다 싹 다 때려박기 시작했었거든. 왜냐면 모의고사들 고3들 풀리고 나면 쌓인 양이 이만큼 쌓여. 그래가지고 그것도 싹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니들도 다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거기 있는 자료들을 갖고 다니잖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공부하기는 좀 편해졌다. 가방이라도 덜 무거워야지 내 어깨라도 덜 무거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수능 특강 있는 사람들은 수능 특강을 지금 이제 태블릿이든 뭐든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문제들이 어느 단원에 어떤 개념들을 이용해서 냈는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은 그걸 시켰었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일단 쭉 한번 볼게. 3번 문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얘는 지나가고 4번 문제 보면은 얘 수특이야. 4번 문제 가지고 뭐 근데 4번 문제가 얘야. 봐봐. 너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봐. 얘가 4번이었어. 요건 니들이 본 4번. 근데 얘가 수특에 있는 문제야. 어때? 뭐 4번 정도야. 그렇지? 4번 정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자, 5번, 6번 가볼게. 6번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그치? A 코사인 bx 플러스 1이야. 근데 수특에 이게 있어. 이해돼? 6번 뭐 3점짜리인데 자 7번이야 5x 플러스 x 곱하기 fx로 나와 있지. 그치? 수특이야. 됐어? 자 7번 3점짜리들 갖고 뭐 그러나 자 9번 가볼게. 9번부터 4점 시작이지? x 플러스 ax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하시오 하는 거 그치? 자 10번이야 로그 a의 x 플러스 3 로그 a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근데 오늘 풀었으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이거 수특이야. 뭐야? 자, 그 다음 11번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적어가지고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해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오늘 풀었으니까 기억나지? 수특이야. 얘도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하라고 그러지. 그치? 그걸 기억 니은 니가 선지로 바꿔놨을 뿐이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오랜만에 뭐 나왔어? 기억 니은 니가 나왔어. 육모에서 기억 니은 니가 나왔거든. 그럼 9월 모의고사 또 봐야 돼 우리가. 9월 모의고사에도 기억 니은 니가 문제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야. 9월에도 만약에 기억 니은 니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뭐야? 수능에서 기억 니은 니가 무조건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맞다고. 그럼 기억 니은 니가 풀 때 뭐 해야 돼? 위에서부터 빌드업 시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 있잖아. 6월 모의고사 지금 이 문제에서는 딱히 막 기억, 니은, 디귿이 연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앞에서도 빌드업 쭉 치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심지어 어차피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문제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느낌은 없었지만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자 지나가고 13번 문제 이거 풀었던 이거 우리 진짜 많이 했었던 거지 이것도 그렇지? 근데 이것도 보면 뭐냐? 수특이 얘잖아 이거야 맞지? 자 그래서 쭉 지나가서 보면은 이제 뭐 딱히 그 뒤에서는 더 연계는 거의 없었던 느낌으로 좀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더 갖고 오진 않았거든. 공통에서만 이만큼이야. 그럼 미적분이나 확통에서는 어떠냐고 봤을 때 미적분이랑 확통에서도 내가 봤을 때 한 3문제씩은 꼬박꼬박 있었던 것 같거든. 확통도 한 3문제 연결됐었고 미적도 한 3문제 연결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통풀이를 할 거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각자의 그 선택 과목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때가 다시 정리할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EBS 연계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거 아니야. 수험생 입장에서는 EBS를 진짜 막 여러 번 돌리는 사람들은 없어. 한번 풀어보고 나 아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6월에 나온 이 연계 정도를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더 풀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모르는 문제가 없게 해야지 내가 실제로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 이거 알아 하면서 쓱쓱쓱 풀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니까 최소 못해도 몇 번? 2번은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름방학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능 완성 슬슬 나올 텐데 수능 완성도 정리를 해놔야 돼. 왜? 수능 완성은 반드시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애들에서 어차피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라고 지금? 수특이 이만큼 연계가 됐구나. 나는 체감이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체감이 많이 됐었고 당장 생각해보면은 조금만 더 뒤로 13번이나 11번 같은 애들은 4점짜리 아니면 9번, 10번도 그래? 9번도 그렇고 4점짜리의 초반대 문제들인데 4점짜리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애들이 되거든요. 얘를 딱 봤을 때 내가 풀 수 있냐 없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판단만 가지고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접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던 문제라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분명히 수특에서 풀어봤었던 거고 수능 완성에서 풀어봤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풀 수 있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모의고사에서 내가 체감 난이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 6월이 유난히 많이 연계해가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평가원에서 내놓은 지침은 똑같으니까 올해 지침은 아마 이대로 갈 것 같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거는 분명히 좀 달라지겠지만 수능 특강에서 이만큼 연계를 했어. 그럼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수능 때 이만큼 연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나는 뭐 고3 수업을 했던 게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고3 수업들 막 열심히 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과외하면서 막 수업하고 이랬으니까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는 내가 막 수능 특강을 풀어보고 막 이러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지금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문제 나오면 풀어봤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내가 고3 때랑 대학교 1, 2학년 때의 그 수능의 난이도 체감을 비교해보면 물론 대학교 1학년 때 내 수능이 그때 그 해 2010학년도 수능이 2011학년도 수능이 겁나 어려웠어.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수능인 건 맞아. 근데 내 체감 난이도는 아무리 수능이 어렵다고 해도 내가 이 정도 못 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렵게 느꼈거든.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고3 때는 나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여러 번 돌렸었고 그 이후에는 내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보면서 공부하면서 막 그것까지 시험 볼 그 상황은 아니잖아. 그냥 재미삼아 푸는 거니까. 근데 재미삼아 풀면서 딱 느꼈을 때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거기서 4점짜리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해서 구성을 해놨으니까 내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꼭 풀어보고 걔네들 다시 한번 정리해놔야지 내가 모의고사 때 훨씬 더 쉽게 갈 거다라는 거. 자, 그거 보여주려고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 3점짜리에서 우리 질문이나 정리할 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왜 아까 시작할 때 태블릿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냐면 이제는 태블릿을 대부분 다 들고 다니잖아.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거냐면 나는 학교 고3 때 생각해보면 학교에다가 모든 책들을 거의 다 놔두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은 실제로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학원을 간다던가 또 독서실을 간다던가 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고 그 독서실 갈 때 내가 필요한 것들만 들고 가지. 그럴 거 아니야. 그 책들 다 들고 가지 않을 거 아니야. 태블릿이 없다고 쳤을 때. 근데 지금 태블릿이 있으니까 내가 그 어딜 가더라도 필요한 자료들은 그때그때 꺼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태블릿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문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싹 다 정리를 해놓는 버릇도 들여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태블릿에 집중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 종이에다가 문제 푸는 연습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문제 푸는 연습들도 많이 해주셔야지 아마 좀 괜찮을 거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9번으로 가봅시다. 그 전에 혹시 풀어드려야 될 거.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으셨죠, 그쵸? 어떤 착한 친구가 8번 틀려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나한테 이제 카톡이 왔는데 진짜 잘 풀었는데 자기 8번 틀렸다고 해가지고 괜찮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자, 9번 가볼게요. 함수 fx가 x 플러스 ax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접근한 거 36 더하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를 접근한 거랑 같아졌다라고 했어. 함수 a 값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뭐 하라는 얘기겠어? 문제 풀 때 항상 뭐 하라고 얘기했어 니네가? 어떻게 풀지부터 생각하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쟤네들 그냥 때려 받고 난 다음에 적분 다 때리면 답 나오겠네가 아니라 뭐 해야 돼? 분명히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대비하면서도 분명히 컸던 문제들이 같이
아래끝과 위끝이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니까 이거 뭐 해야 되겠구나?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싹 다 접근할 게 아니라 0부터 3까지로 붙이고 x 플러스 1이랑 fx를 곱했을 때 x랑 x제곱 곱하면 x제곱 나올 거 같지? 그지? 그럼 x를 곱하면 접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x랑 ax 곱한 거 ax 제곱만 적어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1이랑 x제곱 곱한 거 1이랑 ax 곱한 것도 접근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x 제곱해주고 dx 해주면서 마이너스 3까지 0,3까지 바꿨으니까 y 대칭 함수는 2배. 맞지? 얘네들이 36 더하기 0부터 3까지 fx dx라고 나와 있는데 쟤네들도 어차피 fx도 y축 대칭 함수랑 원점 대칭 함수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배의 x제곱 dx라고 적고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걸 가지고 얘네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일단 접근부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양면에 뭐 있어? 여기에 2 곱하기 x제곱 있고요. 여기 2 곱하기 x제곱 있어요. 이게 지우고 난 다음에 가도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ax제곱 dx가 얼마다? 36이다. 따라서 얘가 얼마? 얘가 18이라는 얘기고요. 3분의 1 ax 세제곱에 0부터 3까지 얘가 18. 그러면 얘가 9a 나올 거니까 a는 얼마? a는 2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뭘 할지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계산 과정에서 써먹는 소모 시간도 줄 거니까 걔네들 줄이면서 뒤에서 문제들을 더 본다고 하면은 육모 대비하면서 이런 얘기들 했었을 거야. 이게 전형적인 우리 대비선 모의고사 중에 이게 전형적인 킬러 없는 모의고사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작년 트렌드가 어땠다고? 확통은 무난무난해서 그렇지? 공통이 쉽고 확통도 무난무난해가지고 확통하는 애들 점수가 대부분 다 높았고 미적분 하는 애들이 미적분을 조금 난이도 있게 내버리니까 공통 다 맞고 미적분에서 점수가 좀 떨어져가지고 등컷이 형성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킬러 없는 모의고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얘네들이 4점짜리 난이도를 막 너무 높여놓고 이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얘도 킬러 없는 모의고사에 해당되긴 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공통에서 22번 빼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까지 연결됐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10번. 실수 a가 있는데 a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곡선 y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만난 점을 a 그리고 한 다음에 a의 x 플러스 3이 x과 만난 점 b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만난 점을 c라고 하자. 삼각형 a 플러스 정삼각형 때 a 값은 이런 애들은 내가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풀려고 해도 상황 자체가 안 보이니까 뭐 해줘야 돼? 일단 그래프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로그 a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 점근선 하나 그리고 한 다음에 x는 3 점근선 하나 그리고 이 사이에 y축 그려주고 여기에 대충 x축 이렇게 그려주면 로그 a의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치? 그리고 한 다음에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2,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릴 건데 얘네들은 y축 위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왔으니까 쟤는 y축 대칭 관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그려진 삼각형이 뭐야? 얘 여기에 그려진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 길이 4, 요만큼 반절 2, 요만큼 길이 얼마? 2루트 3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로그 a에 0 들어갔을 때 3이 얼마다? 얘가 2루트 3이다. a의 2루트 3승이 3이 될 거고요. 나보고 구하라고 한 건 a 값이었으니까 a는 3의 2루트 3승분의 1. 자, 2루트 3승분의 1 분모에 루트 3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화 해주면은 3의 6분의 루트 3승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킬러급의 문제들이라고 불리는 그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지. 걔네들은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고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쉬운 4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풀어봤던 선에서 얼마든지 정리가 돼. 이런 애들은 뭐 해야 돼? 빨리빨리 쳐내야지. 자,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시각팀 여기대를 출발하여 출세되는 움직임점 P가 있다. 시각 T일 때 점 P의 위치가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기억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는 1이다.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디귿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 시각
시각의 전피의 가속도는 4이다 라고 나와 있어. 내가 왜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보기부터 읽었냐면 사실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국어랑 비슷해. 국어랑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국어 선생님들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지. 지문이 나왔어. 근데 문제가 있잖아 옆에. 여기에 국어 지문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 문제 있잖아. 나눠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보고 시작하라는 선생님들 계시지. 그치? 그게 나 수능 볼 때부터 저는 그 계속 내려온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 그럼 얘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그 정보들을 찾아낼 거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속도감도 문제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니까 얘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얘 먹어도 괜찮은 거지. 그치?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위치 물어봤고 여기서 속도 물어봤고 여기서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나 뭐 해야 돼? 쟤네들 싹 다 미분해 놓고 가도 괜찮겠다. 그치? 그러니까 dx dt 계산하면요. dx dt 얘가 v죠. v는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고요. dv dt 얘가 a일 거야. 얘는 얘를 미분해 준 거니까 6t 마이너스 2 정도로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기억 t는 1일 때 전피의 위치는 1이냐 그랬어요. x와 t의 값이 1일 때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0 되면서 기억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이거 한 다음에 니은 t는 1일 때 전피의 속도 구하래. v와 t의 값이 1일 때 그러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 나오면서 전피의 속도 0 되겠지. 자, 디귿에서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전피의 가속도는 4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필요 있어. 니은이 맞았고 t는 1일 때 속도값이 0이 됐어. 얘 2차 함수 개형이고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걸 봤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 하나는 음수야. 즉 운동에서 t의 값이 음수가 되는 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t는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나는 뭐 구해야 되는구나? t가 1일 때 가속도 값 6 마이너스니까 얼마야? 4. 끝났죠? 11번까지 진짜 순식간에 풀었을 거야. 그렇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 자, 아무튼 이렇게 11번 문제 나와 있었다. 조금 아쉬운 거 우리 육모 대비를 위해서 점화식 문제는 어려운 것들 열심히 보고 왔는데 왜 점화식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어. 그렇지? 근데 얘도 우리가 연습했던 방식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am 플러스 1은 am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am 플러스 1은 2an이라고 이렇게 쓰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 an은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많은 점화식들을 봐오면서 느낀 것 중에 내가 아는 점화식이면 그 생각을 먼저 하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뭐야? 위에는 등차, 아래는 등비구나. 자, 근데 A1과 A3이 같고요. 이때 A4의 최대값 구해달라는 게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등차 수열만 따라가면 A1과 A3이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등비 수열만 따라가면 같아질 수는 있지만 걔네들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녀석은 아니야. 그치? 그 얘기는 뭐야? 등차 따라가고 등비 따라간 다음에 정리가 되던가 아니면 등비 따라가고 등차 따라가서 정리가 되던가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위에 거부터 해볼게. 그러면 A2의 값이 A1에서 마이너스 3 한 애가 되고 그 다음에 A3의 값이 2A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2가 얘였어. 2A1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가 뭐다? 얘가 A1이다. 맞지? 그럼 A1이 얼마가 되는 거야? 2A1 마이너스 6이 A1이니까 A1이 6이 되는 거고 얘가 다시 A3이라는 얘기지? 맞아? 자, 그럼 A4 만들고 싶어. 난 A4의 최대값 구하고 싶으니까 A4는 뭐 하면 돼? A3에서 2배 때리거나 마이너스 3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한 거 필요 있어? 없어? 나는 키우고 싶으니까 A4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뭐 하면 돼? 얘를 2배만 때리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 A4의 최대값 이 경우라고 한다면 12가 될 거고요. 등비 따라가고 등차 따라간다면 A2의 값이 2분의 1 A1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한 다음에 A3의 값은요 A2 마이너스 3 해줘야 되는데 A2가 2분의 1 A1에서 2분의 1 A1 마이너스 3 얘가 얼마다? 얘가 A1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 2분의 1 A1 넘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A1이 얼마? 마이너스 3 A1의 값이
마이너스 6 나오면서 얘가 뭐다? 얘가 A 3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A1의 값이랑 A3의 값이 마이너스 6 나왔어? 값이 키워지겠니 안 키워지겠니? 안 키워질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얘를 끝내버리면 되겠죠. 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A1과 A3이 같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등차 따라가고 한 번은 등비 따라가는 상태이거나 한 번은 등비 따라가고 한 번은 등차 따라가는 상태밖에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뭐 하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니까. 자, 13번 가볼게요. 13번은 좀 고민을 내가 많이 했어. 이거를 가지고 혹시나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형태로 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고 막 이런저런 고민했었는데 수특에서도 그걸 원하진 않았었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A랑 C의 넓이를 합한 거랑 B의 넓이가 같다고 한다면 이건 뭐에 다른 얘기야? 차이 함수를 접근해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원래 fx에서 뭐 빼달라?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빼준 요 녀석들을 적분했더니 이 결과물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계산하면 이게밖에 안 되겠지. 그치? 그럼 fx 함수 3x 마이너스 7x 플러스 2였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3x 마이너스 7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될 거고요. 얘네들 정리해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7이 21이니까 3분의 22x 플러스 2에다가 3분의 2 더해주면은 3분의 8까지 얘네들 k까지 적분. 그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1x 제곱에 플러스 3분의 8x 0부터 k까지 k 넣어주면은 K가 하나씩은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0은 아닐 거 아니야. 0 빼버리고 여기 3분의 1도 거슬리니까 3분의 K로 앞으로 빼주면 남아있는 애들이 3K 제곱에 마이너스 11K 플러스 8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되게 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 봐. 어차피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건 불면 지르지 않지. 쓱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인수분 해야 되는 거 맞아. 인수분 안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쓱 봐봐. 어때? 답 얼마겠니? 4번.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해주면 마이너스 11 나오네. 됐지?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그럼 K값 3분의 8이겠구나. 그리고 K값이 2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확인하면은 오케이 13번까지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거죠. 문제풀이에 습관된 애들이 하는 작업 이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되게 정신없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 가끔 이제 수능 문제나 이런 수학 문제들 막 풀려고 놓으면 어떤 애는 진짜 잘하는데 걔는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 문제 풀려고 되게 정신없어. 뭐 하나 보면은 여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쓱 여기 막 보면서 눈이 막 왔다 갔다 고요 왔다 갔다 막 해. 근데 보면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오케이 하고 가. 왜? 이거 인수분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와서 원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되겠네 하고. 자, 그래서 요거랑 연결했다라는 것까지. 14번도 우리가 풀던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건들 많이 줬고 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쉽게 느껴진 이유는 뭐야? 그동안 내가 매번 뭐라 그랬어? 사실 이거 풀었던 문제야. 대비하면서 풀었던 문제잖아. 왜 대비하면서 풀었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그 그림이 나온 건 아니었어. 하지만 유형 자체는 똑같지. 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니까? 이거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건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보니까 QAP 어디야? QAP 여기야. 여기 요만큼의 각도와 APQ 여기야. 요만큼의 각도에서 얘네들의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비가 루트 2 대 루트 2 대 3이다? 그 얘기는 뭐야?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비가 루트 2 대 3이다라고 줬던 건 뭐 하는 거라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거지. QAP 어딘데? QAP 여기야. 여기에 마주보는 거 PQ. 그러면 선분 PQ네. 선분 APQ에 마주보는 거 여기니까 AQ의 길이 B가 얼마? 루트 2 대 3이라고 준 거고 AQ의 길이가 3루트 2였어? 여기 3루트 2 때려 박아주면은 선분 PQ의 3배를 한 녀석은 3 곱하기 2 해서 6 될 거니까 선분 PQ 얼마다?
얘네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거 여기 2 그리고 한 다음에 AQ의 길이 3루트 2 그 다음에 AB 길이 2루트 7. 자,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BC의 중점을 P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가 같다 라는 얘기고, 선분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요만큼은 5대1이야.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뭐 했었어? 쟤네들 중점이고 5대1이니까 이만큼 OK, 요만큼 K 잡아주고 요만큼 3K 잡아주면 훨씬 더 내가 계산이 쉽겠지, 그치? 그치? 자, 근데 그 와중에 요만큼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K 값 얼마? 1. 그럼 K 값이 1이야? 오케이. 요만큼 길이 5 나올 거고 요만큼 길이 1. 그 다음에 이만큼 전체는 6이다. 나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삼각형 ABC. 이 크게 잡혀있는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구해달래. 그러면 내가 각도를 알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봐야 되지. 각도를 알 수 있는 데 어디야? 삼각형을 조금 작게 보면은 성분 BQ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만큼 각도에 대해서 내가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은 코사인 값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건 뭐겠어? AC의 길이 필요할 거야, 그치? 그치? 오케이. 그러면 해야 될 것들 정리가 됐으니까 삼각형 ABQ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 값 정리를 해보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BQ의 길이 5였고요. 5분의 2루트 7의 제곱 28,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AQ의 제곱 3루트 2니까 9이 18 빠지면 되겠죠? 그치? 정리해주면 분모에 20 루트 7이고요. 여기 18에서 28 빠졌으니까 10 나오면서 위에 분량 35 되겠네.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7에서 위에가 7 곱하기 5라고 정리를 해줬을 때 5 지워줄 거고 루트 7과 7도 이렇게 지워주면서 코사인 세타 값이 4분의 루트 7이 나올 거고, 나는 외접원의 넓이 구할 거니까 여기서 뭘 구해놓으면 괜찮겠어? 사인 세타 값 구해놔도 괜찮겠지, 그치? 사인 세타 값 얼마? 4분의 3 맞죠? 자,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나를 생각해보면 AC 길이 구해줘야 되는 거죠? AC 길이 구해줘야 되니까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28 그리고 한 다음에 BC의 제곱 BC 길이 6이었으니까 36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 4분의 루트 7 그대로 갖고 옵시다. 됐지? 여기 있는 2 곱하기 2랑 4 지워주고 루트 7이랑 루트 7 곱하면 7 될 거니까 7, 6에 42에서 6, 6에 36 빼주면 6이 하나만 빠져야 되겠죠? 그죠? 얘가 6 곱하기 6, 뒤에가 7 곱하기 6이니까 6이 하나 남을 거란 얘기야. 그럼 얼마? 22 되겠구나. 맞지? 그럼 성분 AC 길이 얼마? 루트 22 될 거고요. 사인 세타 갖고 해놨으니까 4분의 3분의 루트 22 해준 얘가 2R이다. R의 값은 얘 뒤집고 2 나눠주면 3분의 2 루트 22 되면서 파이 라지 R 제곱 얼마다? 9분의 88파이로 정리가 되겠죠. 14번까지 오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 그치?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15번을 보면 15번도 상당히 할만하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진짜 많이 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쟤네들이 존재한다는 저런 극한식들 가지고 계산하는 거 되게 많이 했었지. 자, 한번 봅시다. 함수 K와 L'0은 6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fx 플러스 k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fx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저기서는 딱히 특별한 점은 없어, 그치? 그치? 내가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포인트를 어디서 잡냐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 모의고사 우리가 대비하면서. 근데 저 gx만 갖고는 뭔가 포인트를 잡을 건 안 보여. 그나마 여기까지만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들었던 생각은 왜 F'0의 값을 6이라고 줬을까라는 생각 정도 들었어. 그리고 한 다음에 3차함수 fx 그러면 초차함계수도 안 좋은데 왜 안 좋지? 라는 생각을 했고, 딱 그 정도 말고는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라는 거지.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 가보니까 k 더하기 f 2분의 1 값 구하라고 그랬고,
가족권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네들의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분석할 수 있는 게 두 개지. 이 가족권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 뭐야? x가 a 플러스로 가더라도 분모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렇지? 그 얘기는 GA 플러스의 값에서 GA를 빼준 값은 얼마나?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GA 플러스 의미하는 게 뭐야? 우극한값. 그지? GA는 그냥 함수값. 그러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우극한값과 함수값은 일단 같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쟤네들에 대해서 저거의 값이 0,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라는 저 뒤에 있는 문장도 난 먼저 안 보였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였냐?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gx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잠깐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포함시키면서 저렇게 나눠 놓으면 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겠지만 연속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gx가 그렇지. 근데 gx가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같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하나 보이지. 어디야? 저 범위에서 정리해놓고 하니까 x가 1일 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 왜?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는 얘 따라갈 거야. 그치? 그럼 1에서의 우극한 따라가면 얘 따라가야 되는 얘기인데 1에서의 함수값은 얘 따라가야 되는 얘기거든? 맞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죠? F1 플러스 더하기 K가 마이너스 F1 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근데 어차피 fx는 3차 함수로 했으니까 F1 플러스든 F1이든 전부 다 F1 값으로 갖겠지. 그치?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F1의 2배 아니고 마이너스 2F1 값이 뭐다? K다 라고 정리를 하나는 해놓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건 뭐야?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 그치?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얘네들은 좌극한 값만 존재하는 애들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랑 함수값을 싹 다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걸 만족시키긴 하겠네. 그치? 여기서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는 gx 마이너스 ga가 존재한다라는 이 말을 봤을 때 이거는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a 플러스로 가고 있어? gx의 우미분계수값 얘가 다 어떻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족권에서 주고 싶었던 거지. 그 얘기는 뭐야? 저 함수가 끊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우미분계수 값은 싹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끊어져도 괜찮은데 감소해달라는 얘기지. 그치? 대신 0을 찍어도 괜찮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중 걸 봤어. x에 대한 방식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4입니다. 결국에 저 gx라는 함수의 개형들에다가 y는 t라는 상수 함수를 그어놓고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있는데 걔네들 최대값이 13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저걸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그냥 대충 시작을 해봤어. 근데 초기차계수의 양수인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왜? 내가 지금 아까 이거 해석하면서 뭐라 그랬어? gx가 감소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었잖아. 끊어도 상관없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fx 플러스 k 되는데 얘 그래프를 가지고 fx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fx 플러스 k라는 fx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만족 안 하겠지. 즉 x가 마이너스 x가 1 이런 데 끊겨 있을 때 이 사이에 얘네들은 뒤집어질 거고 요만큼만 보면 얘네들이 증가하는 함수니까 저 가족권의 gx의 무미분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다시 뒤집어 놓자. 뒤집어 한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제 gx의 우물분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가지고 하면. 그리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랑 1을 대충 끊어보는 거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될 거야. 왜? 얘를 이 중간에 마이너스 1이랑 1이 여기다가 넣으면 이 중간을 뒤집었을 때 중간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분명히 무슨 구간이 있어?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gx의 우미분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또 위배하겠네? 잠깐만. 얘가 위배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이너스 1이랑 1을 어디로 설정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fx 플러스 k라는 저함수 따라 할 건데 어쨌든 fx라는 함수 플러스 k만큼 편이 더한 거잖아. 이 개형은 그대로 갖고 할 거잖아. 맞지? 얘도 그대로 갖고 할 거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 감소한 상태인 거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fx니까 뭐야? 얘네들을 뒤집어 버리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얘 뒤집어 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를 일단 뒤집어 놓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지. 이렇게 뒤집어 놓고 x축이 뭐 이런 데 있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1일 때 얘네를 연속시키게 만들어줘야지 함수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얘를 슬쩍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fx의 함수를 이렇게 이어주고 얘가 이만큼 내려왔어.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얘는 똑같은 값만큼 내려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얘가 gx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x축의 위치는 현재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 오케이? 그리고 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자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 플러스 k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비워주고 여기는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저 가족권에 있는 애들 싹 다 만족시키는 거 맞아? 가족권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극한 값과 함수값은 같아야 되고 우미분계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 함수가 끊어져 있더라도 감순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만족시켰지? 맞지?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나스코도 가본 거야. 여기다가 y는 t를 쓱 그렸는데 서로 다른 실비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얼마? 13이래.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얘기야 t가? 딱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얘가 y는 13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어떻게 갈래 이제? 그래프 개형 다 알았어. 나 뭐 해야 돼? f 2분의 1 값도 구해야 되고요. f 1의 값도 구해야 k 값 정리될 거 아니야. 그치? 그지? 그럼 fx 어떻게 될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아씨 어떻게 하냐? 근데 상당히 쉽지. 왜? 지금 여기랑 여기를 가지고 끊어버렸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었어. fx의 극값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는 일단 음수란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f'x 먼저 잡아주면 f'x는 뭐야? 최고차항 개수 음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a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잡아내고 요 정도는 이렇게 안 해줘도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맞지? 자 그러면 f'x가 이거야.
마이너스 3ax 제곱에 플러스 3a 될 거다라는 상태에서 얘 가지고 fx 구해주면 fx 어때? fx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c 되겠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f'0이 얼마라 그랬어? f'0이 근데 6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마? 2로 바로 정리가 되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fx 이렇게 정리하겠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까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절대값 x로 잡고 왔을 때는 마이너스 fx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얘의 값이 뭐야? 얘의 값이 13이거든? 근데 얘의 값은 원래 fx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뒤집은 값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값이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얼마인데? 2 마이너스 6 플러스 c 한 거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잖아. 맞니?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c가 얼마? 13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c의 값은 얼마? 이런 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4를 그렇게 사용. 어? 6이나. 아. 그러면 c는 9가 되겠지. 정말이지 힘들다. c의 값 마이너스 9.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f2분의 1 값이랑 k 값 구해야 되니까 k 값은 뭐였어? 마이너스 2f1. c의 값 마이너스 9니까 f1 값 계산해주면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9인데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나올 거고, 여기다 둘 때리면 k 얼마? k는 10. 자, f2분의 1 값도 필요하죠. f2분의 1 값은 여기다 또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c의 값이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9 해주면 얘와 얘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9랑 플러스 10 계산하면은 플러스 1 나오니까 플러스 4 나오면서 4분의 15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보통 내가 15번 문제들을 가지고 얘 어려워 보이면 뭐하라고? 넘어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실제로는 얘 넘어갔다가 오셨어도 괜찮고요, 안 넘어갔다가 오셨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충분히 견적이 보였다고 한다면, 즉 가주권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몇 개 좀 끄적여 보다가 얘 되겠는데 싶으면 풀면 되는 거고, 아니긴 이거 그래도 아닌 것 같아 했으면 넘어가가지고 계속 정리하고 날 오셨을 때 해볼 만한 문제였다는 건 15까지. 오케이? 자, 16번, 17번 넘어가고요. 18번 넘어가고, 19번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지, 그지?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x, 3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a라고 나와 있는데, 쟤네들 a 가려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보던 함수가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비율관계 이용해서 극대값이랑 극소값 위치 잡아주고 쓱 하고 넘어가면 19번 훨씬 쉽게 정리됐을 겁니다. 자, 20번 가볼게. 이것도 되게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또 나왔어. 한동안 안 나오다 또 나왔어. 뭐가? 20번에 문제가 마지막이 얘가 아니잖아. 저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뭐야? 빈칸 문제 나왔어. 안 나오다 나왔다는 얘기야. 9월까지 봐야 돼,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 기억 니은 딕은 나왔고요. 빈칸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정말 미친 실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니네 그 문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명제랑 섞어서 수투 문제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을 내놓고 그게 주관식이라서 뭐가 맞으면 1, 뭐가 아니면 뭐가 틀리면 0,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p 플러스 10q 더하기 r 구하세요 했던 그 21번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 그게 2년 전인가 그럴 거야.
그거 왜 그렇게 된 것 같아? 빈칸 문제도 보통 사실 여기다 안 냈잖아. 왜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 2년 전에 기억, 니은, 지금 문제를 왜 뒤에다 갖다 놓고 기억이 맞으면 몇 점, 니은이 맞으면 몇 점, 디귿이 맞으면 몇 점 해가지고 걔를 점수에 곱해가지고 100B 플러스 10Q 플러스 안 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 왜 낸 것 같아? 평균이 내려가니까 평균을 올리기 위한 고용지책이야 그게. 이해돼? 빈칸이 없는 주관식 문제로 내면은 평균이 확 내려가니까 평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 얘기는 뭐야? 너희들 말고 다른 애들도 이걸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평균 점수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할수록 너희들의 등급이나 평균 점수가 내려갈 확률이 크다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에. 9월에도 이렇게 또 주관식에다가 빈칸 문제 갖다 놓는다? 수능 때까지 내가 계산 실수 진짜 많이 줄여야 되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맞춘다 생각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단순한 2차 함수고 0부터 4 사이에 쓴 다음에 주기함수 만드는 거 진짜 많이 봤어. 근데 뭐 나왔어? 합성함수 나왔어. 그치? 합성함수 중에서 쟤 뭐야? 뒤에 있는 과정들 안 보고 저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하면은 f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ft는 t를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을 t1, t2 쭉 해서 tn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fx가 뭐가 되는 거? fx가 t1이 되는 거, fx가 t2가 되는 거 쭉 해서 fx가 tn이 되는 요 방정식들 싹 다 풀어서 나오는 근들을 찾는 요 작업 있잖아. 이거 고1 때부터 많이 했는데 고1 때 합성함수는 그래 봐야 사랑의 짝짓기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쓰이는 건 고2 때부터 많이 썼단 말이야. 기출에도 이거 그냥 갖고 있는 문제를 진짜 많잖아. 근데 이게 6월 모의고사 나왔어? 이거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합성해서 요 문제를 푸는 것도 분명히 메소피터즈에도 분명히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확통보다는 미적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미적은 본격적으로 합성함수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아무튼 그래서 fx는 0, fx의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작은수부터 크기수로 나눌 때 an이라고 하자. a20 더하기 a21 더하기 a1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구해볼게요.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 3이므로 얘네들 실근을 구하는 것은 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거 이해되지?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를 다시 지들이 한 거잖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시켜놨고 그럼 얘네들을 구했을 때 fx가 0이 되거나 fx-3이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fx가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x였지. 그지? 요거였단 말이야. 얘네들이 0이 되는 거 뭐야? x는 0이랑 4 나올 건데 x 값이 4보다 작을 때니까 4는 빠질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뭐? fx-3 마이너스 x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 풀어달라는 얘기지. x는 1 또는 3 나오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과 단순하게 1이죠. 그치? 자,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하는 fx2으로 a3n 마이너스 a3n 마이너스 a3n은 첫 장이 각각 0 가에서 1 구했으니까 1, 3이고 공차가 모두 얼마? 주기가 얼마야? 4니까 모두 4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네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흔하게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라고 잡았던 작업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나 다른 거거든. 3으로는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를 저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3의 배수인 애들은 3부터 시작해가지고 4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3의 배수인 애 뭐야? 이 A21이야. 나 그럼 이걸 어떻게 구했냐? A3은 3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A3은 3이야. A21은 몇 번째 3의 배수야? 37이 21이니까
7번째야. 그렇지? 그러면 A21은 3에서 4가 몇 개 더해졌어? 4가 6개 더해진 거지.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4, 6이 24에 3 됐으니까 얘는 얼마? 얘가 27이야. 왜 얘를 가지고 하냐? 얘가 제일 편하거든. 3의 배수니까. 20이나 22는 3으로 난 나머지가 계산해보면은 얼마인지 내가 알아. 알지만 제일 편한 건 3의 배수니까 얘를 가지고 가면 얘가 27이라는 거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봐봐. 원래 얘네들 A1, A2, A3 해가지고 처음에 나온 애들이 얘네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3의 배수가 중간에 껴있어. 27이. 그럼 이 앞에 있는 A20은 뭐겠니? 3이었잖아. 그렇지? 얘가. 주위가 어차피 4인 애들일 거야. 얘랑 얘 차이가 얼마야? 2지. 그럼 여기 25겠네. 뒤에 또 계산할 필요 없잖아. 다른 애들을. 자, A22는 그럼 얼마겠니? 얘는 0에서 그 다음 게 얼마야? 4겠지, 그치? 주위가 4니까. 그러면 3이랑 4의 차이 보면은 1 차이 나잖아. 이 28이겠다. 그치? 쟤네 각각 등차수를 이룰 건데 여기서 지금 준 건 A1, A2, A3의 순서대로 줬다고 한다면 여기 준 건 지금 3의 배수 중간에 끼워놓고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에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애잖아. 그러면 A2, A3, A4를 이렇게 놓고 하면 얘네들을 받고 있다는 거지. 어차피 등차수라고 한다면 더해진 값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싹 다 더하면 얼마? 25, 27, 28 하니까 27이랑 28 됐을 때 55, 25까지 더해주면은 80 맞나요? 맞아? 80하고 4하고 1 더해주니까 85. 정말 근데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알아? 나 지금 문제 풀면서 되게 살짝 긴장하고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나 채점을 안 해봤어. 내가 풀고 채점을 안 해봤어. 그래서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기왕하는 거 지금 이 공통 풀이만 들어오는 사람들 있으니까 오늘 조금 길게 공통 싹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우리는 할 거 하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알겠죠? 미적분은 금요일 할게요. 확통은 마찬가지로 토요일 할게. (21번도) 우리가 되게 많이 보던 유형 아니야 이것도? 그치? 극한값이 존재한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핵심은 뭐야? 분모에 어떤 인수가 있다고 하면 분자에 또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치? 걔네들이 핵심이었잖아. fx는 x 곱하기 x-1이라고 그랬고 gx는 최고차함계수가 1인 4차함수가 gx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x가 1로 할 때 fx는 gx 곱하기 절대값 fx의 값과 x가 1로 할 때 gx는 절대값 gx-fx의 값이 모두 존재한다 g-1의 값인 것이고 이것도 접근만 하면 되게 쉽지. 일단은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게 뭐야? x가 a로 할 때 분모에 x-1, x-2가 일단 깔릴 거야. fx가 들어갈 거니까. 그 상태에서 gx 4차함수 들어갈 거고 얘랑 곱하기 절대값 fx니까 얘들은 절대값 x-, 절대값 x-2겠지. 맞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네들이 존재해야 된대. 그럼 문제는 항상 뭐야? 분모가 0 되는 게 문제야. 맞지? 그럼 당연히 a가 뭐로 갈 때? a가 뭐일 때? a가 1일 때랑 a가 2일 때가 관건이겠지. 맞아? a가 1일 때 생각하면 x-1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1 플러스로 할 때 저 절대값 복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거야? 잘 모르겠지만 1 마이너스로 갈 때랑은 부호를 반대로 가져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1 플러스로 갈 때랑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수렴값이 달라지면서 1일 때 극한값이 없어지겠지. 그치? 극한값이 없는 케이스가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없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마치 무슨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연속함수를 가지고 둘이 곱해놨을 때 얘네들 하나가 불연속이야. 얘가 곱해져서 얘의 불연속점을 0으로 카바쳐주는 이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야. 그거 문제를 변형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gx가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 gx가 x-1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x-2도 같은 이유로 인수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저 값은 다 못 되겠구나? 0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쵸? 그래서 gx는 x-랑 x-2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끝까지 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절대값 gx 마이너스 fx 얘네들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값이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 x-랑 x-2가 인수가 있으니까 gx를 우리는 이렇게 잡겠지. x-1에 x-2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4차원 들어있으니까 x0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잡아주면서 잘 생각해보면 gx-fx 어차피 fx가 x-1을 갖고 있는 애니까 이 식을 정리해줬을 때 이렇게 될 거야. x-1, x-2에 x0 플러스 px 플러스 q에 절대값은 일단 또 빼내. gx도 x-2 갖고 있고 fx도 x-2 갖고 있으니까 절대값 빼내고 절대값 다시 씌워서 gx에 뭐 남아? x0 플러스 px 플러스 q 남겠지. fx는 뭐가 남아야 돼? 1이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해놓자. 자, 그럼 이제 신경 쓰이는 게 뭐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 얘가 또 절대값 갖고 있어. 그지? 얘가 또 절대값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1로 갈 때, 2로 갈 때 또 뿔마로 나눠서 나올 거야. 존재하지 않겠지. 그 얘기 뭐야? 얘가 x-1을 갖고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럼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갖고 있다고 쳤을 때 x 플러스 px 플러스 q가 계산이 될 거고 얘는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지. 왜? 만약에 얘가 0으로 간다고 하면 x가 a로 갈 때 분모해서 0으로 가는 애를 더 만들어낼 거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서. 상호 자체도 되게 간단했어. x 플러스 px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보다 x-1, x-2면 되겠네.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x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뭐란 얘기야? x-2 플러스 1이란 얘기지. 이거 전개하지 말고 문제를 부단히 풀어보고 내가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애들은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냐? 아, 이 함수는 더 이상 근이 없다라고 바로 판단할 거야. 왜 그러냐면 2차 함수 우리 고1 때부터 왔잖아. 2차 함수 중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근데 그 2차 함수의 두 근이 단 1밖에 차이가 안 나. 대표적인 애 뭐 있어? x 마이너스 같은 애 있지.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잖아. 이때 x는 2분의 1에서 갖는 이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함수를 플러스 1 해버리면 얘네들은 x축과 다시 만나지 않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x-2는 얘가 없다고 했을 때 두 근이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애들이고 초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플러스 1만 해주면 얘네들은 0이 되지 않는 애들이 되면서 내가 아까 고민했던 거 분모에는 얘가 0이 되지 않는다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애로 정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끝났다. gx가 뭐란 얘기야? gx가 x-1, x-2 그 다음에 x-1, x-2 플러스 1이라는 얘기지. 뭐 구하라 그랬어? 와, 나 진짜 무슨 배짱이야. 왜 답 체크를 안 했을까? 시점을 왜 안 해봤을까? 아, 나 쫄려. 그래서 사실 이래놓고 틀리면 어떡하냐고. 맞죠? 어이씨, 진짜 미쳤나봐. 충분히
충분히 납득되지. 많이 해봤던 유형들이고 얘네들이 이런 이유로 얘네들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걔네들 커버 치려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어차피 우리가 했던 것들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22번입니다. 어려웠어. 솔직하게 한참 고민했어. 왜 한참 고민했냐면 아무리 봐도 그냥 계산을 때려 박으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저거 고민하다가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되게 간단해. 이거 그래프도 어차피 우리 다 그릴 수 있어. K가 1보다 클 때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 둘이 만난다고 했잖아. 난 계산을 할 거지, 그치? 근데 봐봐, 앞에는 2의 x승, 뒤에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그치? 개수들이 뭐 막 붙어있긴 하지만 앞엔 2x승, 뒤엔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그러면 2의 x승 플러스 어쩌구랑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어쩌구, 여기에 뭐 개수가 붙어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뭐였다? 양변에 2의 x승 곱해서 2의 x승 제곱 더하기 얼마 2의 x승 더하기 상수는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내는 게 기본이었어. 혹시 그 계산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내가 손부터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얘는 계산을 해봄직해. 이해돼? 뒤에 빌드업을 위해서 이 계산을 한번 해봐도 괜찮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쟤네를 가지고 2의 x승 더하기 2분의 k는 k 곱하기 2분의 1의 x승 더하기 k 마이너스 2야. 이 계산 솔직하게 왜 했냐면은, 솔직하게 그네 가질지도 몰라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기에 k가 붙어있는 거 보고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면서 정리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사실 고3들한테 이식만 보고 저거 인수분해 돼가지고 그게 나올까를 판단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렇잖아. 나 정도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나올 거야 라고 생각 안 하고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 그러면 2x는 양변 곱할게. 2x승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고 t는 양수 한 다음에 2x승 곱해주면 여기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kt,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는 k,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지. 맞아? 싹 다 넘겨주고 여기 2분의 1 있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2까지 곱해주면 2t제곱에 여기 kt였고 여기 2 곱하기 k-2t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이너스 빼가지고 여기 k, 여기는 2t겠으니까 넘어서 마이너스 k,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넘어서 플러스 4 되려면 마이너스 4t, 얘가 마이너스 k 했을 때 0이다. 여기 2 빠졌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우씨 됐다. 1, 2. 그 다음에 플러스 4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2, 여기에 마이너스 k 쓸 수 있겠지. 그럼 t의 값이 얼마야? t의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2일 수 없어. t는 2분의 k야. 2분의 k가 뭔데? 2의 x. 됐어? 그러면 얘의 x좌표가 로그 2의 2분의 k, y좌표가 2분의 아니지 2x가 2분의 k 때니까 이건 맞고, x값이 얘가 들어갔을 때 2x값이 2분의 k니까 2분의 k에다 2분의 k를 더하는 거 k, 얘가 뭐다? 얘가 a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될지 몰라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산해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되더라고. 근데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 보이기 시작했어. 또 뒤로 가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 당위성을 어디서 봤어? 얘에서 봤어. 맞지? 2분의 1이 들어가서 조금 깨름칙하긴 한데 어차피 2분의 1 정도는 뭐야? 빠져나오면서 로그 2의 k 마이너스 될 거니까. 그치?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쓸모가 있을진 모르겠어. 둘 다 이게 x승 함수지. 그치? 얘를 가지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 동안 없잖아. 근데 y축 평행이동이 저렇게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인 거 보고 쟤는 쓸모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실 나중에 가서 바뀌었어요.
저거 가지고 뭘 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저게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쟤는 쓸모가 없겠지만 일단 정리해 둔 거야. 그리고 저걸 필두로 해서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기 시작해.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아무튼 만난 넓이 B라고 하자.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일 때 K 플러스 로그 2의 K 값은 P분의 Q다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 PQ는 삼각형의 자연수.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저 지수함수 중에 오른쪽에 있는 K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감수함 저거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사실상 저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 사이에 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와 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닐 거니까 나는 얘를 그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릴래 하고. 그래서 보니까 K 값이 1보다 크대. 점근선이 Y는 2분의 K야. 그리고 X 값이 0일 때 2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대충 이런 데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생겨먹은 Y는 2의 X 플러스 2분의 K라는 함수를 그려줍니다. 자, 그럼 얘가 요만큼이 2분의 K였잖아. 대충 요거의 2배 정도 되는 요 지점. 너무 값을 짜치게 잡았다. 이렇게 가자. 지수함수를 조금 더 이렇게 붙여놓자. 그러면 얘가 2분의 K니까 요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요 지점, 여기가 K인데 여기가 Y 값이 K가 되는 점이지. 즉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A 로그 2의 2분의 K, K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여기서 무슨 짓을 하겠대? Y는 2x-3 -3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긋겠대. Y는 마이너스 3 대충 잡아주고 여기에 지수함수를 대충 또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쓱 그었어. 여기가 뭐다? 여기 B래. 그러면 삼각형 AOB가 어떻게 만들어져? 삼각형 AOB는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야. 맞지? 여기서 구별 시작합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을 못 구할 건 아니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k도 그냥 저렇게 쓰지 말고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정도 정리해주자. 조정분. 이렇게 쓴 게 맞겠죠? 아니다. 다시. 여기 맞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y는 2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이니까 혹시 아니겠지, 그치? 얘를 여기다 때려 박아서 그림 나오겠나 본 거야.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가 16이라는데 이게 16인 걸 어떻게 써먹을까 또 고민했거든? 그러면 요만큼 길이를 내가 A라고 둘까? 그리고 요만큼 길이를 내가 B라고 둘까? 근데 얘네들은 A랑 B라고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루트 2A, 루트 2B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고. 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네들이 요렇게 A로 바뀔 거야. 요만큼이 B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A의 좌표가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A하고 플러스 A에서 얘네들 때려 박아서 뭐가 나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나와.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A, B로만 표현해보면 루트 2A, 루트 2B니까 그냥 둘이 곱하고 2분의 거 A, B가 16이다 정도밖에 안 되겠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어. 내 생각은 그랬다는 거야. 그러나 나 뭔가 또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전혀 답과는 관련없는데 얘가 이거잖아. 얘가 이거잖아. 얘 이거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y절편이지. 이게 y절편이잖아.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짜리 이렇게 쓸 것은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가 이거라는 얘기야. 맞지? 여기가 루트 2b였네? 이건 2b잖아. 그치? 2b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k네. 맞지?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로그 이게 k 더하기 k는 2b 플러스 2야. 와, 빗값만 구하면 된다까지 정리했는데 빗값을 구할 방도가 안 보여. 여기까지도 보면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새끼가 되게 신경 쓰이더라 갑자기. 지수함수 문제인데 자꾸 로그가 나오는 게 왜 나왔을까 싶은 거야. x, y라고 써. x, y를 한번 바꿔봤어. 그러면 x가 로그 2의 2분의 k면 2의 x승은 2분의 k고 k는 2의 x 마이너스 1이네? 어? 어? 이 a라는 점은 뭐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y는 2x-1이라는 이 지수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지. k 값에 관계없이 관계식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얘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잠깐만, 야, 얘가 y는 2x-1이라고? 얘가 뭐야? 2x-2-3이야. 잠깐만, 앞에서 잘못했지? 이거 2x 플러스 1이지? 2x 플러스 1이지? 와, 찢었다. 2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만들면 x축으로 3만큼 y축 마이너스 3만큼 평이 나온 거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라는 얘기니까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였으니까 이거 3, 이거 3이라는 얘기네.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3루트 2라는 얘기지. a 값이 3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b 값은 얼마야? a 값 3이야. b 값은 3분의 16이야. 3분의 16이 들어가주면 로그 2의 k 플러스 k는 얼마야? 3분의 32 플러스 3. 와. 끝. 굉장히 새로웠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이 내 기준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아. 공통 문제 중에 이런 식의 유도를 했던 문제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되게 흔하게 했던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해. 그치? 얘네는 이만큼 길이 잡고 막 해가지고 여기 평행이동 이런 것들 다 했었고 이거 계산도 해봤던 거고,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은 한 점을 두 가지 좌표 이상으로 나타내면 얘네를 풀리는 거였는데 이건 그거를 어떻게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뭔가를 봤더니 A 사이에 A의 좌표가 이딴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이 A의 좌표를 놓고 얘가 어떤 곡선 위에 있을지 추정하는 쟤네 사이 관계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래서 22번이 진짜 어려웠던 문제인 거고, 왜냐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 함수를 유도해내는 애들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 나온 y축 마이너스 3만큼 평이 나온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수 2가 될 거야를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지. 이런 걸 6월에 던졌어. 그럼 9월에 던질 수 있어요. 수능 때 던질 수 있어요. 분석해야 되는 것들은 뭐야? 이 6월 모의고사 수능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6월 모의고사 표들은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맨날 나오던 문제들 뻔하게 많이 나왔고 그 와중에 뭔가 의미적으로 기존에는 연속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얘를 극한을 살짝 바꿔서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애가 곱해서 카바치는 이런 느낌의 21번도 있었고, 그리고 맨날 보던 문제들이지만 수능 특강의 문제들이 연계가 많이 됐다는 느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나왔어, 빈칸 문제 나왔어 라는 거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마지막 22번 얘는 좀
이런 유형들이 없어서 아마 좀 쏟아질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저렇게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 유추하는 이런 작업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좀 사설 쪽에서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눈에 보인다 하면은 내가 조용히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좀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일단 공통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하지만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시 쓰는 사람들 수시 원서에 대한 그 판단 작업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한 얘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잘 봤으면 이건 잘못해서 좋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 제대로 파악했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이제 모의고사 몇 번 안 남았어요. 수능 때까지 모의고사 몇 번 안 남았어. 예행 연습이 몇 번 안 남았다는 얘기야. 물론 나는 10번 이상의 모의고사가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내년에 볼 거니까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올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봅시다. 알겠죠? 고생했어.